지금부터 사고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관 P1015 실험실에서 2명의 연구원이 실험을 수행하던 중 구주 위로 시약병을 옮기는 중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약병에 담겨있던 왕수 300ml가량이 옆의 시약장으로 쏟아지고 마침 방치되어 있던 유기용제와 반응하여 유독가스 및 폭발성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고 연구원의 실험복과 신발이 왕수에 오염되고 피부에 화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15시 10분 기계관 실험실 B1015 연구원 1과 연구원 2가 부조 위로 시약병을 옮기는 중 바닥에 떨어뜨린다. 동료 1, 동료 2, 동료 3은 유리용기 파열음 및 폭발음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간다. 실험실 화학물질에 의한 유독가스 및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성해를 입은 연구원의 상태를 파악한다. 문승준님과 변지아님은 부상자를 확인해주세요. 저는 신고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 1, 연구원 2는 시약병이 파손되는 과정에서 실험복과 신발에 왕수가 튀었음을 확인하고 실험실 밖으로 대피한다. 신속하게 오염 및 상처 부위를 확인한다. 유독가스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실험용 왕수를 옮기다가 시약병을 쏟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왕수가 인화성 물질과 반응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실험복 및 피복류가 왕수에 오염된 것 같습니다. 사고 상황에서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 같습니다. 호흡이 힘든 상태입니다. 동료 1, 2, 3은 출입구에 부착된 실험실 안전사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119 학과사무실의 사고 내용을 신고 지시사항을 듣는다. 여보세요, 거기 119죠? 네, 119 상황실입니다. 말씀하세요. 여기는 부산대학교 기계관 지하 1층 실험실입니다. 지금 유독가스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빨리 출동해주세요. 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네, 빨리 좀 와주세요. 네, 먼저 신속하게 대피하세요. 화재 출동! 부산대 기계관 지하 1층 화재 발생! 각 출동 분들은 안전을 유의하여 신속 출동도록! B1015 실험실 임철 교수님 실험실 서준혁입니다. 실험실에 박노진 연구원이 실험 도중 왕수 300ml가량을 쏟았으며 현재 인화성 액체와 반응하여 유독가스 및 화재 발생으로 실험실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119에 연락하셨나요?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네,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노진 연구원이 왕수를 쏟는 과정에서 실험복과 신발 등에 왕수가 튀어 화상을 입었으며 호영찬 연구원이 유독가스를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고 실험실에 외부인의 출입 접근을 통제해 주세요. 그리고 응급처치는 하셨나요? 아직 못하였습니다. 그럼 즉시 오염된 연구원의 피복류를 탈의시키고 오염 부위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세요. 그리고 유독가스를 흡입한 연구원은 외부로 옮겨 뉘어서 깊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즉시 실험실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1, 2, 3은 학과 안전 담당자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동료 1, 2에게 전달하고 연구원에 이동시킨 후 피복류 탈의 및 응급처치를 한다. 박노진 연구원은 앰뷸런스가 도착할 때까지 발등 및 오염 부위를 흐르는 물로 계속 세척하는 게 좋겠습니다. 허영찬 연구원은 동물 외부로 이동시켜 누구 상태로 깊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실험실 주변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사고 상황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원 1은 사고 실험실 외부에 설치된 비상샤워 기록, 연구원 2는 건물 외부로 이동하며 동료 1, 2는 사고자를 도착한다. 동료 3은 학과 조교가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 실험실 출입을 통제한다. 학과 안전 담당자는 총무과에 유독가스 및 화재 안내 방송을 요청하고 연구실 안전관리센터에 연락한다. 그리고 지도교수 및 학부장에서 사고 내용을 전달하고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학생들의 대피 지도 및 사고 실험실 출입을 통제한다.
기계관 방송실에서 실험실 사고 안로 방송을 하고 건물 외부로 학생들은 대피한다. 학과에서 알립니다. 현재 대형기기 실험실 B101호에서 왕수를 엎지르는 사고가 발생하여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B101호 주위 실험실의 연구원들은 피해가 없도록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안전 담당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센터 및 지도 교수에게 실험실 사고를 신고한다. 안녕하세요. 연구실 안전관리센터 신은재입니다. 기계공학부 안전 담당자 신상인입니다. 기계관 B101호 실험실에서 왕수를 엎지르는 사고가 나서 신고합니다. 사고 경위와 현재 피해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첨단 파워소스 연구실 연구원이 실험 중 왕수 시약병을 떨어뜨려 바닥에 300ml가량 쏟았습니다. 현재 쏟아진 장소 주변에서 유독가스 및 화재 발생으로 사고 직후 연구원 2명과 주변 동료 3명이 실험실 밖으로 대피하였으며 연구원은 사상을 입어 흐르는 물에 세척 중이고 다른 연구원은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외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교수님, 학과 사무실입니다. 기계관 B101호에서 왕수를 엎지르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자가 발생하고 발생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119에 신고했습니까?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세요. 119에는 신고한 상태이고 부상자는 응급처치 중이며 실험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시 20분 기계관 폭포. 학과 안전 담당자, 연구실 안전관리센터, 즉 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 실험실에 도착하여 연구원 1, 2의 상태 및 동료 1, 2, 3을 통하여 현장을 확인한다. 유출된 화학유품에 대한 MSDS 정보를 확인하고 119 도착 전 해당 실험실의 이체 피해와 오염을 막기 위해 안전보호구 착용 후 소화기로 진행한다. 학생들의 대피를 지도한다. 사고자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문 연구원과 왕수로 오염된 물을 감싸기 위해서 공으로 시켰습니다. 학과 안전 담당자는 사고 현장 도착 후 사고 시간, 장소, 사고 경위 및 피해 사항 그리고 신고자 관련 정보 등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지시합니다.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연구원의 오염 및 상해 부위를 대량의 흐름물로 세척할 것. 비상 샤워 기능. 둘째, 사고 실험실 내부로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할 것. 셋째, 실험실 구급 장비와 매립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실험실 내의 창문 개방과 오염 지역 진화 후 케미컬 흡착도로 덮을 것. 확대 방지. 참고로 손이나 발이 화학약품에 오염된 (15시 25분) 119 구조대 기계관 도착, 실험실 복도. 119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학과 안전 담당자와 동료 1, 3은 119 구급대원에게 사고 실험실 내부 상황과 부상자의 피해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왕수에 오염됐습니다. 후보자 도착을 다 했습니까? 예, 15분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까? 예, 도착했으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수치를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119 구급대원은 부상자를 처리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고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학과 안전 담당자, 동료 1, 2, 3은 119 보급대원에게 사고 상황 및 부사분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고는
과정에서 시약병이 파손되고 와수 300ml 가량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고 사고 당시 저를 포함해 실험실 5명이 있었으나 사고 직후 바로 실험실로 퇴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하고 부유대 보면은 제도가 있습니다. 사고 실험실 내부 상황은 현재 실험실 내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이고 119 구급대원은 연구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화상 사고에 따른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다른 데부터 하는 거 어떻습니까? 네, 가능한 거예요? 네. 연구원의 화상무기를 지상사기를 이용하여 물로 15분간 제출하였습니다. 약간 부정부 이동하겠습니다. 둘, 셋. 이제 119 구급대원이 사고 현장 처리를 위하여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제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 묻어있는 케미컬 흡착포를 이용하여 위험 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위험물질 제거 후 철수 중입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서 유도가스가 발생하므로 창문 개방이나 후드 작동을 통해 환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화학약품을 제거하기 위해 오염장수에 중화제를 충분히 뿌려줍니다. 강산의 오염 제거에는 산 흡착포가 효과적이나 케미컬 흡착포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케미컬 흡착포는 산 알칼리뿐만 아니라 유류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오염 제거 작업은 확대 방지를 위해 오염부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주고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작업 중 물이나 다연성 물질, 금속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염 제거 작업 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로 전문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15시 55분 상황 종료. 119 구급대원이 학과 안전 담당자에게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피해 정도를 알려줍니다. 금정 소방서에서 이제 대심의 응급처치 교관을 맡고 있는 10년차 소방공무원 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 하려니 뭐 10분에서 20분 뭐 짧게 하니까 포인트만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전부 다 심폐소생술 할 줄 알 겁니다. 근데 왜 계속 교육하느냐?
2015년도에 부산 소방본부에 2,000명의 심장마비 환자가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2,000명 중에 200명? 200명이라면 10%죠. 자, 그 절반인 100명만 살았습니다. 나머지 1,900명, 95%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이렇게 소방서나 적십자 각 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혹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을 받을 겁니다. 왜냐? 다른 응급처치에 팔 부러지고 찢어진 게 아닌 심폐소생술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거든요. 2,000명 환자들이 대부분이 어디서 심장마비가 왔겠습니까? 체육관, 수영장, 병원 이 세 군데가 아닌 60~70%가 집안 내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말은 즉 내 주변 우리 집에 놀러온 사촌 이웃 친구 또는 내 가족이 심장마비가 와서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만이 어디 가든 가정 내 있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 배웠던 걸 기억을 되살리면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슴은 누른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이 필요한지 의식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환자에 다가가서 양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두드리는 통증에 얼굴이 찡그러진지 혹은 팔 다리가 움직이는지 또는 환자의 가슴과 배를 숨을 쉬는지를 같이 합니다. 약 10초 동안 보게 되면 가슴과 배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게 확인될 겁니다. 혹은 의식이 없다면 바로 119에 도움을 청하시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119에 신고하세요 하면은 신고가 늦어지겠죠. 왜냐? 사람들은 누가 할지 다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과대 교수님 혹은 차장님라고 누군가를 지목해서 119에 신고해주세요. 또는 거기 안경 낀 까만색 모자 LA 혹시 이 학교 건물에는 자동 심장 추격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얼른 갖다 주세요 라고 외쳐야 됩니다. 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시간이 고주탄 4분입니다.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은 1분당 7에서 10%씩 감소합니다. 약 10분이 지나간다면 거의 살아날 가능성은 20~30%고 뇌 세포도 다 손상이 돼버려서 심폐소생술로 심장을 살렸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또는 뇌사 상태를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119 신고와 근처에 있는 자도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다면 당하지 마시고 휴대폰을 스피커 모드로 하고 가십니다. 그렇다면 119에서는 빨간 구급차만 보내고 전화를 툭 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인이고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안내와 지도를 할 겁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안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환자의 가슴과 배를 보세요. 숨을 쉬나요? 숨을 쉬지 않나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 안내드릴게요. 환자의 오도수 벗긴 다음 쇄골뼈가 모이는 부분부터 명치 위에까지를 흉골이라 뼈라 칭합니다. 이 뼈의 절반의 밑에 부분, 약 가슴 사이가 되겠죠. 이 부분에 손바닥 전체가 아닌 손꿈치 이 부분만 되고 깍지를 낀 다음 왼손, 오른손 상관없습니다. 자, 손가락을 붙일까요? 뗄까요? 떼야겠죠. 붙였을 때 여기는 갈비뼈들이 분지어지면서 폐와 심장을 찌르는 2차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넓적한 뼈가 있는 여기에 손꿈치란 이 부분만 돼서 약 몇 센치 깊이 누를까요? 네? 안 배웠습니까? 학교에 다 의무과정에서 다 배운 걸 알고 있는데 자, 약 5cm의 깊이로 몇 번 누를까요? 30번. 좋습니다. 자, 5cm의 깊이로 사람의 흉곽 두께 약 3분의 1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누릅니다. 자, 속도를 잘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전에 여러분들은 30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2번을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인공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인공호흡을 뺀 가슴 압박을 2분간 약 200번 합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니까 2분이면 200회가 되겠죠. 2분간 200회 누른 다음 다시 가슴과 배를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2분간 200번을 지속합니다. 인공호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많이 쓰러진 사람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치아가 분질러지며 입에서 피가 난다든지 혹은 심장마비의 증상 중 경련 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인공호흡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인공호흡을 해야 된다 배웠지만 할까 말까 고민이 될 겁니다. 이 고민하는 시간 몇 분 사이에도 가슴 압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뇌 손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세포는 비가해적 세포라 한 번 죽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뺀 가슴 압박만 충분히 하셔도 이 사람의 소생 확률이 높습니다. 119가 평균 도착하는 시간 7에서 8분, 약 2분을 4번, 5번 반복해야지만이 내 옆에 쓰러진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생명을 계속 유지하며 병원에 입원해서도 빨리 퇴원해서 여러분들 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명만 뽑아서 의식 확인부터 가슴 압박 2분을 다 한다면 되게 힘들 겁니다. 자, 100번만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고 안에 있을게요. 자, 무릎을 꿇고 환자에 다가가서 양어깨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괜찮습니까? 얼굴과 가슴과 배를 보면서 얼굴이 찡그리는지 가슴과 배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119 도움 요청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달랍니다. 시작! 119에 신고해주세요. 119에 신고해주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 갖다 주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 갖다 주세요. 자, 119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인이고 당황했습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도와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환자의 가슴과 배를 봅니다. 가슴과 배가 움직입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장마비입니다. 지금부터 심폐소생한답니다. 환자의 가슴 정중앙에 손꿈치를 대고 깍지를 끼고 엉덩이를 들고 손가락은 가슴뼈에 대이면 안됩니다. 들어주시고 약 5cm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 저랑 같이 압박을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분이 경과했습니다. 다시 환자의 가슴과 배를 봅니다. 가슴과 배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자, 움직이죠. 자, 움직인다면 환자의 몸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몸을 돌려주고요. 회복 자세를 취해서 호흡할 수 있게 보조합니다. 입에 이물질 있다면 빼주시고 중요한 건 119 대원도 올 때까지 가슴과 배를 계속 보면서 관찰해야 됩니다. 병원을 가야지 가방이나 핸드폰이나 지갑을 챙긴다고 다른 걸 하다가 가슴과 배를 보지 않게 되면 중간에 심장이 다시 멎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놓친다면 다시 뇌세포나 심장의 손상이 시작되겠죠. 다른 가지 마시고 가슴과 배를 보고 있다가 가슴과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려놓고 다시 가슴 압박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국내에 들어온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원 버튼과 전기 충격 버튼 또는 커넥터를 끼우는 버튼. 자, 이 부산대학교에 있는 제품을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학교에 있는 제품들을 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한 봐야겠죠. 왜냐? 기계마다 생긴 게 모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기계는 이렇습니다. 비슷하게 전원 버튼과 전기 축의 버튼 있죠. 1, 2, 3 됐지만 1번은 전원, 2번은 자동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전기 충격을 줘야 될 상황, 안 줘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줘야 될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가 전기를 120줄에서 200줄을 충전합니다. 그래서 불이 깜빡일 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환자의 전극을 읽고 전기를 줄 수 있는 패치가 되어 있게 되죠.
이 패치가 한 장당 한 6,7만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가이기 때문에 자 잠금 시해야 하는데 패치를 보게 되면 오른쪽 가슴 쇄골뼈 및 왼쪽 옆구리 배가 아닌 옆구리에 붙이라고 그림 있죠. 이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119 신고했고 자동 심장 충격기 갖다 주세요 해서 갖고 왔습니다. 누군가는 가슴 압박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이걸 들고 왔으니까 사용을 해야겠죠. 자, 전원을 켜봅니다. 얘가 어떤 말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환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세요. 환자 상의를 벗기고 회색 플라스틱 케이스를 열고 흰색 패드의 그림을 주의 깊게 보세요. 회색 케이스에서 흰색 패드를 한 개씩 떼어내세요. 그림과 똑같이 패드를 부착하세요. 가슴 피부에 단단히 눌러 부착하세요. 자, 이 장비는 실제 첫 번째 전기가 패드를 부착하고 들어가는 두 번째 장비고 패드를 이 장비는 떼어내세요. 저희가 들고 온 그림과 장비는 똑같이 교육용 장비입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기계마다 가슴 피부에 언어의 단단히 멘트가 눌러 있습니다. 부착하세요. 회사의 종류마다 언어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환자의 우도를 개방한 상태에서 패치라는 두 개를 그림대로 붙여줍니다. 그림대로 붙여주면 얘가 자동적으로 전기 충격을 줘야 될지 말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 사람의 몸과 손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고 있다면 여기선 오진단 해버립니다. 손 떼버리고 얘가 전기 충격을 줄지 말지 판단합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충전 중 하고 에너지가 2초간 3초간 만듭니다. 그럼 여기 버튼이 깜빡깜빡깜빡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도 손을 대고 있거나 만지고 있다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 심장도 에러가 생기고 멎을 수 있습니다. 혹은 쇼크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모든 사람들 떨어졌나? 떨어지세요 확인한 후 모두 접촉을 안 했다면은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2분간 200번을 가슴을 누릅니다. 내가 100번 눌렀나 200번 눌렀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 기계를 붙이는 순간부터는 세계 공통 규정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분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분 동안 200번 누르면은 얘가 자동적으로 2분 뒤에 다시 분석합니다. 물러나세요. 그 말 나올 겁니다. 다시 물러납니다. 또 전기 충격을 줄지 말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전기 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환자를 관찰합니다. 환자를 관찰하니까 전기 충격이 필요하지 않은데 가슴과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다시 가슴 압박을 2분간 200번 누르시고 전기 충격이 필요치 않겠는데 다시 가슴과 배를 보니까 가슴과 배가 숨을 쉬면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소생된 거죠. 그래서 다시 환자 회복 자세 옆으로 돌려주고 기도 확보와 이물질을 빼주고 지속적으로 119 대원도 때까지 가슴과 배를 관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그냥 지나치시는 거지만 이 기계의 평균 가격은 200만원, 3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반영구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가격이 비싸죠. 여러분들이 그냥 길을 지나치는 게 아니라 공항이나 기차역, 지하철 혹은 KTX 기차 안에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ATM기에 있을 때도 있고요. 그냥 스쳐 지나는 게 아니라 여행 가실 때 한 번쯤은 AED 하트 모양의 번개 표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신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응급상 처했을 때 그냥 울고 팔 다리만 쭉 물려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용기나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러면 교육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옆에 보이는 게 CO2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CO2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험실에서 사용하게 되면 고가 실험 장비들이 손상이나 뭐 훼손 이런 게 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CO2 소화기나 아니면 청정 소화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해서 실험실엔 좀 적합하고요. 하고
지금 요 안전핀이 돼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핀 뽑을 수 있으신 분 있겠습니까? 뽑으시면 제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한 분 나와서 한번 뽑아보십시오. 아무나, 아니면 앞에 계시는 분 한번 뽑아보시겠습니까? 당겨보세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핀이 거의 뽑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당황하면 불 끈다고 든 상태에서 막 뽑는다고 막 이러는데 이건 일단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아랫부분에 손잡이만 잡은 상태에서도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뺀 상태에서 가제 진화를 하셔야 되고, 보면 불이 막 크게 이렇게 났는데 위에 부분에 분사를 해봤자 불 안 꺼집니다. 아랫부분에 발화원 그쪽을 위주로 해서 불을 꺼야 되고요. 일단 제가 불 요 붙여지면은 한번 꺼보고, 혹시 꺼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소화기를 사용해 보고 싶다. 예, 잠깐 나옵니다. 예, 총 그럼 2번 불을 붙였다가 2번 불을 끄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불을 꺼보겠습니다. 지금 뭐 바람 상태도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람 상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방금 바람을 등지고 사용할 거고요. 이제 바로 꺼집니다. 네, 지금 요 보이는 게 투척식 소화기고요. 이거는 던져서 보면 플라스틱 통이라서 잘 안 깨질 것 같은데 쉽게 깨집니다. 던지면은.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던져서 깨뜨리고, 만약 벽이나 천장 아니면 다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벽에다 던져도 되고요.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힘으로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붙어 있는 상태에서 플라스틱이만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잔불 남은 거는 뭐 소화기나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일단 뒤로 안에 액체가 또 소화용 물이 아니고 그냥 소화 전용 액체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던져보실 분. 앞쪽으로 던져야 됩니다. 앞쪽. 뒤로 던지면 안 되고. 굴링 아닙니다. 굴리면 안 됩니다. 여기 앞쪽에서 원래 터지면서 뒤로 가면서 이렇게 하면 터지면서 꺼지거든요. 그렇지. 한번 더. 사람들.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 소방포라고 합니다. 소방담요라고 해서 불이 났을 때 그 화재 위치에 덮어서 화재를 진화하는 거고요. 뭐 일반 천이 아니고 난연성 재질의 천이라서 덮게 돼서 뭐 여기에 불이 옮겨 붙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화재라든가 뭐 테이블 위에 이렇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걸로 덮어줘도 예, 화재 진화가 됩니다. 하고 만약 불이 크게 났다 하면 여기에다가 물을 적셔갖고 탈출할 때 뒤집어 쓰고 탈출을 하셔도 됩니다. 일반 옥보다는 불이 거의 안 붙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추측식 소화기도 내부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고 뭐 밤중에 플래시도 안에 들어 있고요. 하고 만약 사고 통제를 해야 될 경우에는 관련해서 요 안전 라인 있고, 호루라기도 들어 있습니다. 만약 구석에서 막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리고 싶거나 아니면 경각심 뭐 다른 사고 났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호루라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하고 요거는 산소 캔입니다. 혹시 뭐 연기 같은 게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하고 저게 원래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뽑은 다음에 여기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홈이나 있습니다. 여기가 코 부분입니다. 한 다음에 누른 상태면 공기가 계속 나옵니다. 해서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숨을 쉬면서 밖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예, 하고 안에 구급함의 안에 내용물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해서 사고 나시면은 구급함이 근처에 없을 경우에는 요 꺼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게 부산대학교에 이런 게 그 실험실 건물에 한 50개소 정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산 밀양하고. 그래서 요 통합기기관에도 한 5개 정도 지금 추가로 비치할 예정이 있고요. 하고 요 안쪽에는 지금 사고가 났을 때 만약 유해화학 물질 같은 게 누출이 됐을 때 요게 흡착포입니다. 아까 사용했던. 해서 이걸로 해서 유해화학 물질을 흡착시킨 다음에 이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하고 만약 뭐 유리병이나 좀 날카로운 게 있으면은 봉투에 담으면 봉투가 찢어집니다. 그럴 땐 옆에 밀폐용 용기를 사용해서 이 안쪽에 하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여기 담아서 요 해서 환경관리실 학교 3800번이다. 내선번호 051-510-38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이런 부분 폐기라든가 뭐 사고 대응 쪽에 지원이 됩니다. 하고 여기 보시는 거는 들것이고요. 요 들것 펼쳐서 사용해 보실 분 두 분. 예, 한번 사용을 해보시죠. 지금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사고가 나면 지금과 안 해보면 차이가 큽니다. 아직 빠진 게 있습니다. 한번 뒤집어 보시죠. 그게 힘이 좀 듭니다. 손 조심하시고요. 손 조심. 발로 차는 게 더 안전합니다. 발로. 네,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한 다음에 뒤집어서 위에 사람이 올라간 상태에서 들면 되고요. 예, 일단 이게 좀 사람이 한 명 올라가면 무겁겠죠 해서 양쪽에 2명씩 아니고 사람 많으면은 양쪽에 2명씩 해서 4명이 들어도 망치 부분은 요 옆에 달려 있습니다. 해서 앞에 아크릴을 깨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요 경광등 같은 것도 있는데 관련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현장 통제 같은 것도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에는 경광등 같은 걸 사용하셔갖고 인원 대피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면. 반갑습니다. 제가 강평할 건 없고요. 이거 우리 다 기계과죠? 네, 우리 다 같은 식구들인데 그 기계과 보면은 대개 사고가 그 돌멩이 같은 거, 쇳덩이들 날아가는 사고들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나도 학부 때 졸업과제 실험한다고 실험하다가 내연기관 돌리다가 그 축이 부러져 갖고 직경이 한 100mm쯤 되는 그리고 길이가 한 1m 되는 축이 뭐 그때 한 2000rpm 정도 돌다가 퓨 하고 날아갔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바닥에 쫙 엎드렸고 근데 한 2사람은 멀쩡히 서 있었는데 퓨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뭐 다이나모 걸려있던 뭐 이런 앵글 같은 걸 때려갖고 그게 이렇게 90도로 탁 꺾여졌어요. 그래갖고 그게 퉁퉁퉁 치고 한 장비 한 3개를 뽀개고 지나갔는데 다행히 사람은 안 되죠. 근데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계가 전공이 확대되면서 뭐 우리 MEMS, 나노 뭐 이런 거 이제 화학물질 쓰게 되는데 화학물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작년에 그 우리 고분제과에서 화재나는 얘기 들었나요? 그쪽을 보니까 첫 번째는 화학물질 쓴 거 버리려고 모으다가 불났고 한 다음은 흘린 거 신문지로 닦다가 불이 났고 그래서 화학물질 우리 또 익숙치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 대학원생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잘 지켜야 되겠다고 한번 지금 오늘 교육받은 거 한번 잘 보시고 아까 그 훈련 모의 상황 할 때 내가 조금 늦게 와서 다 못 봤는데 잘하면 대종상 후보도 나올 뻔했던 것 같은데 못 본 게 좀 아쉽네요. 어쨌든 오늘 고생들 많았고 우리 실험실 안전 늘 주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